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전일보다 7.87% 떨어진 8,577.91포인트를 기록해 9,000선을 회복한 지 이틀 만에 8,50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13개월 만에 배럴당 75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5.2% 급락한 배럴당 74달러 5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선진 8개국 정상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조만간 회동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G8 정상은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국 정상과도 함께 만나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난달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매출이 전월 대비 9.2%나 폭락했습니다. 경기 둔화에다 올해는 추석이 빨라 명절 효과가 8월에 미리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외환 보유액을 늘리기 위해 내년에 외환위기 당시보다 많은 50억 달러 규모의 외화표시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10억 달러치의 외평채를 발행하려다 금융시장 여건이 나빠지며 보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무척이나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로 7에서 9% 정도가 폭락을 하면서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 이후 또 사상 최대의 그런 폭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의 각국이 금융기관이 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등 금융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가려져 있는,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더 큰 위험들에 대한 인식을 시장이 하면서 아무래도 이번 대폭락세를 이끌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그에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 역시 상당히 불안한 하루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먼저 자세한 소식을 글로벌 증시에서 이트레이드 증권 해외 PB센터 남은호 센터장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 뉴욕에서 굉장히 큰 폭의 그 하락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대폭락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주말이 다가오면서 다시 공포감이 시장에 엄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눈만 뜨면 기록적인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대폭으로 지금 하락하기도 하고 또 최대폭으로 최근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또 다우지수가 역사상 두 번째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1987년 이후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이것은 이제 경기 후퇴, 리세션에 대한 지금 공포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미국의 소매 판매가 3년 내 최대폭으로 급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뉴욕의 제조업 경기 현황이 사상 최악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제 아무래도 증권업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요즘 들어서 요즘같이 이제 앉아있는 그 방석이 굉장히 불편할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은호 센터장께서도 잠을 잘 못 주무셨는지 네, 얼굴이 반쪽이 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자금 시장은 경색이 좀 풀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어제 발표한 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들도 살펴보면은 그래도 염려했던 것보다는 좀 낫다. 그런 평이 있던데요. 예, 어제는 이제 나쁜 소식만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호재도 있었고, 악재도 있었는데요. 우선은 경기 전체에 대한 경기 침체가 시장 전체를 눌렀다고 할 수 있고, 일단은 어제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라이보가 사흘째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 시장이 지금 경색이 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발표된 주요 기업의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코카콜라라든지 어제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인텔이라든지 이런 대표 기업들은 실적이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은 실물 경제는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기에 이제 그 앞으로 좋게 반영이 물가에는 좋게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업 실적에는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국제 유가는 지금 7월 이후에 148달러인가요? 그 근처에까지 갔다가 지금 49%나 급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7월의 고점에서 약 50%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미국 경제 동향 보고서를 살펴봐도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넘어서서 이제 어느 정도 그게 확정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자, 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자, 지금 어젯밤에 발표된 베이지북도 있고요. 이런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은 이제 어제 버냉키 의장이
발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그 조속한 경기 회복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크게 짓누른 것 같습니다. 이 월가에서는 지금 현재 두 번째로 보는 게 이제 구제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퍼네시아 만병통치약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월가에서는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발표된 베이지북이 있는데요. 미국의 이 베이지북은, 그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 조금 특이합니다. 이것은 이 미국의 베이지북은 한국말로 하면은 미국 경제 동향 보고서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지난달,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이면은 9월 달의 보고서입니다. 9월 달의 보고서인데, 9월 달에 그 미국의 경제 동향 그 회의록, FRB 회의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의에 있었던 회의 내용을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이 베이지북이 어제 저녁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북의 9월 내용을 보면은 경기 둔화가 미국 전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마 시장의 그 확신을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 둔화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면 물론이고 이번 금융 그 위기의 어떤 진앙지죠. 주택 가격의 하락도 현재까지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도 반드시 유념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욕 증시의 급등락과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뭐 불황의 본격적인 시장이냐 아니면 이제 좀 나아질 징후를 보이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양쪽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자, 센터장님께서는 주로 어느 쪽으로 편을 들고 싶으신지 그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우선 어젯밤에 급락했기 때문에 좀 미국의 상황을 좀 보면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 침체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금융위기와 함께 경기 침체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미국의 경기 침체라든지 글로벌 경기 침체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편으로 보면은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이것이 이제 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미국식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한 것들이 빨리 정리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은 대공황보다는 낫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대공황 당시의 실업률이 거의 25% 이상에 육박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 예상하고 있는 미국의 현재 실업률은 6%에서 7% 상태고요. 네. 앞으로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은 한 9% 내외로 미국의 실업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황 때의 실업률과 비교를 해보면은 훨씬 나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미국식 금융 시스템의 붕괴, 실패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은 실물 경제에서는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나쁜 업종에 대해서 주가 하락은 뭐 불가피한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지금 현재 시점을 6개월이나 1년 후에 되돌아보면은 지금보다는 주가 상황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1년 후를 바라본다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 경제에서 어젯밤에 거래된 내용을 보면은 거래량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기관들이 전혀 매수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하락은 매수세가 부재한 상황에서 매도세가 나왔는데 거래량은 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젯밤에 많이 내리기는 했지만 거래는 거의 되지 않았고 파는 물량, 매도 물량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렸다고 분석됩니다. 네. 자, 뭐 실업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도 그 젊은이들, 청년들 가운데 한 95만 명 정도가 아무 일도 하지도 않고 또 이제 취업하는 것 자체도 포기하는 그런 무업자가 한 95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추산하는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한 실업률이 한 6% 내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누리엘 루빈이 그 미국 뉴욕대 경제학 교수의 그 어떤 전망 같은 걸 빌려서 보면요. 앞으로 미국 내 실업률이 한 9% 정도까지는 늘어날 것이고 그 집값도 앞으로 한 15%에서 20% 정도는 추가로 하락할 것이고 이러한 경기 침체는
빨라야 18개월, 그리고 늦으면 한 24개월, 약 2년 정도는 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에 관한 이야기를 이트레이드 증권 해외 PB 센터장 남은호 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투자증권 동교동 지점의 심혁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우리 장이 연이틀 폭등에 대한 조정일까요? 아주 큰 폭의 물론 조정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조정 폭이 상당했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장에 대한 정리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에 따른 어떤 조정 국면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었었고요. 네. 전일 대비해서 한 2% 정도 하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은 크게 느는 모습 보이진 않았습니다만은 외국인들 매도가 10일 만에 순매수를 보였던 부분이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한 4,300억 정도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도 낙폭이 그나마 종가물에 좀 올라왔던 부분은 프로그램 매수가 한 3,800억 정도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 보였었고 코스닥 시장은 조금 낙폭은 줄입니다만은 마이너스 36포인트 정도로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은 어땠던가요?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매도가 좀 많았었고요. 네. 그 와중에서도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를 보였던 종목들이 또 눈여겨 보였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는 대우증권이라든가 삼성증권 같이 증권주들이 눈여겨 보였고, 삼성전기, 금호산업 같은 종목들이 반등을 보였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순매수 부분 보였던 종목들도 한 5종목 정도 있었는데 유진투자증권이라든가 LG디스플레이, LG텔레콤, 강원랜드, LG상사 같은 종목들이 순매수를 보였었고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순매수 보였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장 하락세에 비해서는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장의 그 특징적인 모습들이 상당히 꽤나 있었습니다. 어제 장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전일 장세가 폭등을 보였던 하루 만에 뉴욕 시장에 하락 반전을 해가지고 조정을 보였었는데 홍콩 증시가 우리 시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전체적인 낙폭을 좀 심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좀 하락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미국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부분이 은행주들을 좀 하락세로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KB 금융지주 같은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네. 원달러 환율을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1238원대 2.7%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 세계 증시를 전반적으로 놓고 살펴봤을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 H 증시라든가 여러 증시들의 모습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꽤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상당 부분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큰 거지 더 큰 염려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뉴욕 시장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제 우리 장입니다. 근데 전일 조금 전에 남은호 센터장께서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지난번 그 블랙 먼데이 이후에 사상 두 번째 큰 폭의 폭락을 했거든요. 예. 우리 증시도 그냥 오늘 폭락하면 어쩔까 어떠나 하는 그런 염려가 드는데요. 예, 아침 시가를 바라보기 조금 두려울 만큼 오늘 시가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일단은 오버슈팅 됐던 부분에 대한 해소감은 어느 정도 나타났긴 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어떤 실물 경제,
또한 그 해소 국면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실적 시전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또 네.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향후 실적이 좀 나쁘지 않겠느냐 부분 때문에 실적 발표되면서 좀 하락하는 모였었고 네. 전전일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물론 대우조선 인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그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실적이 발표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발표됐지만은 4사분기 실적의 악화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 이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타나면서 조정 국면을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 있어서 그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던 그 해머 형식, 망치형이라든가 극적 반등을 보였던 그 다음에 그 섬골 반전이라 그래서 갭 상승을 보였던 부분에 갭 부분이 메워지느냐 아니면 그 부분에서 반등을 주느냐 기술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전일 같은 경우에도 1370선의 어떤 저항 구간, 연기금이 들어왔던 어떤 그 매수세 부분에서 저항 구간을 맞고 결국은 조정을 보였었는데 1370선 구간에서 저항 구간을 보이면서 오늘 시가 부분의 형성 부분이 7% 정도 하락을 한다면은 일단은 갭 부분을 살짝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만약에 8% 정도 하락을 보인다면은 갭 부분을 메꾸고 가는 시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갭을 메운다는 거는 시세 반전보다는 결국은 다시 재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세 흐름에 있어서는 이 그 전일 10월 10일 날 만들어냈던 어떤 갭 부분의 어떤 그 메꿔짐이 굉장히 중요한 시세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세계 각국의 그 정상들과 또 재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는 그런 구제 금융책들을 마련을 했었죠. 이제 돈을 이제 뭐 투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그 지금 그 맡고 있는 그런 위기 자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은 결코 될 수 없다라고 여겨지고요. 일시적인 그런 그 터져나오는 것들 좀 누르는 효과 말고는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수일간의 어떤 폭등 장세는 시장에서 지금 워낙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주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열광을 해서 폭등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다시 좀 이성을 찾고 쳐다보니까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사실 좀 안 보이는 거고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차갑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깨닫고 이제 폭락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추가 폭락이라기보다는 뭐 제자리를 다시 한번 좀 찾아간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예, 실적 부분하고 맞물려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성을 찾아가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2008년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 PBR 대비해서 1배 정도라면 한 1200선에서 1250선이 이제 적정한 주가대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면서,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부분을 해소하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보일 것 같고요. 분기 실적들이 차차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떤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이제는 이제 실적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종목 발굴이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종목들, 그다음에 업종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다음에 낙폭 과대라든가 기관 선호 종목들로 인해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종목들을 찾을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적으로 저는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만은 분기별 실적 컨센서스가 있는 종목들의 282종목을 뽑아가지고 9월 25일 날 단기 고점을 형성했던 시점입니다. 그 고점에서 굉장히 낙폭을 크게 만들어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반등이 약했던 종목들. 그러면 이 반등이 약했던 종목은 결국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실적 부분에 어떤 이익 모멘텀이 나타나는 종목들, 그 다음에 그 PER이 그나마 업종 대표 종목들에 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만 따로 추려봤을 때 한 5종목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금일 추천하는 종목은 결국 이렇게 낙폭이 크게 아침 시가를 만들어냈을 때 이런 종목들을 꼭 좀 더 유심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현대모비스고요. 그다음에 LG 상사, 그다음에 농심, 제일기획, 한샘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해서 반등폭이 작았던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최악이었습니다.
소매 가격 부분들이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 부분들이 좀 안정이 되고 또 환율 부분이 상승을 보이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4분기 그 영업이익 부분이 3분기 대비해서 한 100%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한샘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예상 실적 대비했을 때 PER이 6.5배밖에 되지 않는 저평가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5개의 종목 중에서 먼저 현대모비스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지요. 예, 뭐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환율 상승의 수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시세 흐름이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라 생각이 들고 개인분들이 대부분 좀 관심을 갖는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완성차 제품에 대한 북미 시장의 어떤 수출 부분은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신차 부분의 수요는 줄어들어가지고 미국 같은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도 7.2% 정도 감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만은 중고차 시장은 오히려 경기가 하강하다 보니 중고차 시장의 매출 부분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고차 시장의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품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의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 정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현대모비스가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시장에서도 AS 부품 산업에 대한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현대차, 기아차 해외 시장의 이 공장 가동이 반조립 제품 부분이 이제 그 늘어나면서 수출에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분기별 영업이익 부분이 꾸준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그 환율 상승 관련해서 수혜주라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의 어떤 그 전망이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뭐 경기 자체가 위축되다 보면 사람들이 새로운 차를 바꿀 만한 돈이 있기가 힘드니까요. 9월 달 들어서 유럽 시장의 자동차 판매율이 제 기억으로는 한 8.2% 정도가 하락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 역시 각각 한 13.7% 그리고 기아차가 13.3% 정도의 판매율 감소를 보인 바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출혈 경쟁을 하는 자동차 완성차 업계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 차들에 그냥 부품을 공급해주는 어떤 별로 경쟁이 별로 없는 이런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오히려 접근을 하는 게 보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이를 만드는 회사보다는 종이의 원료가 되는 목재 회사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현대모비스를 가격대를 어느 정도를 잡고 갈까요? 예, 우선 뭐 전체적으로 오늘 시가 부분이 좀 약하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봉상의 기준선 자리가 일단은 절대적인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88,000원대 가격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 무렵보다는 좀 많이 빠진 가격입니다만은 88,000원대를 하회하는 가격이 나온다면은 단기적인 매수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주봉상의 흐름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양봉이 많이 출현되는 만큼 매수세가 저가 매수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일봉상의 그 구름대 하단 부분입니다. 일단은 조정 국면이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저점 부분에서 밀리는 자리는 85,000원대 가격이 손절 가격이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11만 원대 가격을 단기 고점 부분이라서 일단 이실현한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는 88,000원 그리고 목표가가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가 매수가에서 그다지 차이가 없는 85,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LG상사를 짧게 한번 여쭤보죠. 예. LG상사는 뭐 대표적으로 3분기 실적, 그 다음에 4분기에 어떤 유전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시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주가의 흐름이 양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GS 리테일의 지분 평가 부분에 그 이번에 유전 개발에 대한 자금들이 1,80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매각해야 되는 부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한 지분표 평가 이익 부분 또 내년에 유전 개발에 따른 지분 평가 이익 부분들이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날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2008년도도 좋겠지만 2009년도 관심 가지셔야 될 종목이라 생각이 들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주봉의 긴 흐름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큰 폭의 조정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양원으로 전환될 시점, 고점을 돌파하면서 양원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조정 국면에 보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다시 한번 조정 국면이 길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구름대 하단 부분에서 반등을 주면서 이번에는 일단 구름대 상단 부분을 돌파하는 시세 흐름들이 한번 나타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매수가는 21,900원, 주봉상의 그 기준선 구간입니다. 21,900원 가격이 적정한 매수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구름대 하단 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27,000원대 가격. 물론 이제 손절가는
매수가 대비했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들어서 27,700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럼때 상당 부분에서 일정 부분 조정면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는 짧게 26,000원을 제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G 상사에까지 관해 들어봤습니다. 저 오늘 도움 말씀 우리 투자증권 동교동 지점의 심혁 차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장이 약 1분여가 남았는데요. 동시효과 짧게 보고 넘어가지요. 자, 먼저 거래소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시초가가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하는 사실이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는 동시효가 현재 시황판인데요. 특히나 포스코가 12% 하락, 현대중공업 10%, 그리고 우리금융이 마이너스 10%, 두상중공업 마이너스 12%, 그리고 SK에너지가 8%, 롯데쇼핑 9.72%. 지금 보신 것처럼 조선주, 중공업주, 금융주, 철강주, 내수주 모든 업종들이 지금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 역시 마이너스 10%네요. 자, 그러면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코스닥도 살펴볼까요? 역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하나도 없지요. 성광밴드가 요즘 들어서 하락폭이 상당히 큰데요. 마이너스 13%, 태광이 마이너스 12%, 평산 마이너스 11, SK컴즈 마이너스 10, 현진소재도 마이너스 11%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리넷이 마이너스 12%고요. 하지만 동시효과 상황으로 현재 대형주 가운데서는 하한가인 종목은 없다는 게 그나마 위안입니다. 잠시 후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시각 출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9시 1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펴보고 있는 모니터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요. 하지만 동시효과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워낙 큰 폭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장 물론 폭락세로 출발은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전략 후강의 그런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기대 플러스 바람입니다.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포스코가 마이너스 10%입니다. 요즘 포스코 관련해서 종목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지금 마음 고생이 크실 텐데요. 하지만 그 하락폭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요즘 조선주 별로 업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입어서 마이너스 9.84%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고요. 신한지주 마이너스 7.2%, 우리금융 역시 9.6%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 관련주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추천을 받았던 현대모비스는 그나마 마이너스 2.64%로 이 정도면 선방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이외 종목들도 SK케미칼이 마이너스 10%, 다시 그 2만 원대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보입니다. KP케미칼이 현재 마이너스 11%로 유가 하락에 따른 어떤 그 화학업종의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반영을 하고 있듯 SK케미칼과 KP케미칼 등등 화학 관련주들이 그다지 상황이 좋지 않고요. 영풍과 현대하이스코, SBS, SKC 등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한솔재지와 같은 그런 종이 관련주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나마 조정폭이 좀 적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뚜기라든가 식품 관련주들, 내수주들, 경기 방어주들은 그나마 좀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하지만 롯데쇼핑의 마이너스 10% 가까운 하락폭은 상당히 눈에 띄네요.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NHN이 마이너스 6%이고요. 태용이 마이너스 7%, 동서가 마이너스 6.53, 셀트리온 마이너스 7%, 태광과 성광밴드가 나란히 마이너스 10% 이상이고요. SK컴즈와 평산 역시 마이너스 10% 이상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진소재도 역시 마이너스 10% 가까운 하락폭을 보이고 있고요. 태양광 관련주인 이건창호가 마이너스 8.94%로 하락폭 큽니다. 자, 이테크건설과 미리넷, KCC 건설 등등 건설 관련주들도 현재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 정도의 적지 않은 하락폭을 보이고 있고요. 게임 관련주들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자, 오늘 아무래도 그 미국 시장의 폭락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출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한 3분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느긋하게 시장을 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출발 상황 상당히 좋지 않네요. 예.
그 미 경제가 그 리세션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전일 재차 폭락을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그 국내 증시도 일단 그 약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전체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한 6.28% 정도 하락한 84.1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5.92%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업종 대표주들의 흐름도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요. 삼성전자가 4.7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8.46%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띄는 모습인데,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그리고 우리금융같이 그 은행주들이 10%대의 하락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거의 뭐 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의 하락이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철강 금속이라든지 은행 그리고 뭐 운수 장비 쪽의 하락이 두드러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투자자별 동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이 소폭 순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은 일단 그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 상황에서 일단 던지자니 이미 뭐 떨어진 상황에서 던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제와 같이 그래도 그나마 좀 단기 고점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던지는 게 의미가 있지. 이런 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눈 질끈 감아버릴까요? 글쎄요, 눈을 지금 감는 것은 아직 좀 위험한 것 같고요. 예. 그 미국의 그 9월 소매 판매가 3년 만에 이제 최대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리세션에 대한 그 공포가 재차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인데요. 또한 그 FOMC 회의의 그 기본 시각이 될 수 있는 베이지북에서도 그 12개 지역 모두에서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일단 경제 시각 자체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꾸는 모습입니다. 특히 그 버냉키 연준 의장도 정부의 그 노력이 즉각적인 경기 반등을 이끌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그 경기 수장이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면이 특히 부각이 되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미 그 리세션에 대한 우려는 미 고용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크게 새로운 것은 사실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전일 미 정책 수장이 경기에 대한 비관을 표명하면서 시장이 특히 그 경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미 그 정책 당국도 경기 침체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지난해 그 10월부터 이어졌던 신현경색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리세션에 대한 그 시장의 우려는 이미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정책 당국의 인식이 충분히 반영이 된다면 다음 문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라는 점을 좀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그 고려도 투자를 하는데 이제 충분히 좀 더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니까 마이너스 81포인트입니다. 6%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22.23% 하락한 5.7%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볼 만한 업종과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은 있겠죠. 일단은 그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하루하루 이슈에 따른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그 모멘텀에 집중하면서 확인하는 접근이 일단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기에 좀 다소 둔감한 업종을 접근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사실상 이미 그 시장의 공포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은 어떤 그 경기 방어주 쪽에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되려 낙폭이 과대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가격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어려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용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새로 일자리를 찾은 신규 취업자가 11만 명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겨우 11만 2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20만 명의 절반쯤입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이 국내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는 15일 국내 시중은행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낮춰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은행의 외화 채권 발행 조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중국 수출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독과점법 위반을 이유로 두 회사가 신청한 수입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은 탓입니다. 제네시스나 모하비 같은 수익성 높은 대형 모델의 판매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내년 한 자릿수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미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이 내년 경기 침체를 겪게 돼 우리나라 수출도 8.3%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영세 상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최고 0.55%포인트 내려 3%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1,000만 원의 카드 매출을 거뒀을 때 만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의 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지난 9월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건수는 25,639건으로 이는 실거래가를 신고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휴대폰 통신사를 바꾼 뒤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SK텔레콤은 현행 3개월로 되어 있는 번호 이동 후 의무 사용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용자의 편익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로 3년 넘게 노사 갈등을 겪어온 기룡전자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조가 최대 납품처인 미국 시리우스사로 원정 투쟁에 나서자 사측이 노조의 농성장을 철거하고 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 한 주에 챙겨봐야 될 경제 이슈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앞으로 챙겨보게 될 그런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일수록 또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이상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금융위기가 실물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졌다라기보다는 이제 다시 또 지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지요.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책 카드를 내세웠는데요. 꺼내 들었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증시 폭락에서 보시다시피 결국 실물 경제 침체 우려는 끊이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결국은 이제 경기 부양책을 펴는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좀 내용을 보시면은요, 일단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상반기에 한 사상 최대 규모로 조기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데요. 표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으시겠지만 작년과 특히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51%대로 굉장히 그 조기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같은 경우는 58.9%까지 떨어졌고요. 2007년 같은 경우는 55%, 보통이 50%대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6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쓸 거를 상반기에 좀 많이 땡겨 쓰겠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책을 내놓기로도 했고요. 또 증시부양책, 또 중소기업이나 건설업체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 또 가계 지원 대책들도 나왔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건설업 금융지원 대책으로 인해서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 심각한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펀드를 조성해서 이 아파트를 사들이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은 붙이겠지만 어쨌든 미분양 아파트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런 대책이 좀 나와 있습니다. 또 건설업체들에게 대한 대출 연장, 또 신규 대책을 촉진하는 대책들도 나와 있고요. 또 기업들의 이 회계 처리 방식을 바꿔서 이 재무제표 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을 좀 덜어주겠다 이런 방향도 밝혔습니다. 또 증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퇴직연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또 추진하고요. 또 장기 투자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할 대책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보시면은요, 그렇게 새로운 것까지는 아니고요. 또 그간 좀 논의됐던 부분인데 이걸 좀 가다듬어서 본격적으로 좀 실행에 옮기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실물 경기 그 침체에 대한 또 그 정부의 경기 부양책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오늘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2포인트 정도가 폭락을 했는데요. 자, 또 9시 6분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올 들어 8번째죠. 이제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9시 6분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코스피 이 사이드카는 하루에 한 번만 발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개장 후 5분 이내는 사실 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9시 6분자로 이제 발동이 됐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장 전 40분 후에는 또 이게 발동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하고 틀리면 어떡하나는 염려를 항상 합니다. 기억력의 한계를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올 초까지만 해도 재정과 또 통화 정책의 목표는 이제 물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금리 인하도 단행을 했었고요. 자, 이처럼 경기 부양 쪽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결국 지금 맞고 있는 이런 금융 위기 사태가 실물 쪽으로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 그리고 실물 쪽으로 파장을 미치는 것이 뭐 거의 확실된다. 이런 그 전망 자체를 뭐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뭐 월가에서 오늘 나온 가장 큰 얘기가 아래 공포, 즉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금융위기 후유증으로 10년 만에 경기가 좀 최악으로 돌아설 것이다. 뭐 이런 판단 때문에 이런 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향후 그동안 10월 들어서 쭉 있었던 일인데요. 이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 장관과 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이 좀 경기 부양 측면에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좀 공조를 맞추는 분위기도 좀 연출이 됐고요. 또 뭐 향후도 한국은행의 또 추가 금리 인하나 이번에 뭐 금리를 한번 단행을 했지만 향후 또 추가로 인하 가능성도 있고 또 정부의 재정 확대도 또 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정치권에서도 뭐 적극 화답을 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정치권에서는 항상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좀 환영하는 분위기가 늘 있었지요.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권 일각에서는 심지어 뭐 적자 국채를 발행할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여권 같은 경우 감세 정책을 기조로 또 당선이 됐고 최근 뭐 정권도 잡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건 사실상 좀 거부감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채를 발행하는 계획을 뭐 지금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계획이지 않나 뭐 여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 지금 쓰면 나중에 부담, 뭐 좀 쉽게 말하자면은 좀 외상을 땡겨서 쓴다. 좀 이렇게 좀 거칠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경기부양책이라는 게 결국 지금의 빚을 나중으로 미루는 좀 일종의 좀 미봉책이라도 볼 수 있고요. 또 상반기 지출을 확대하다 보면 하반기에는 지출을 줄일 것인가 또 그럴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가 나빠지면 또 그만큼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올해처럼 추경 예산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돈을 쓰다 보면은 결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만에 하나 이 경기 부양책으로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부양책을 더 세게 걸 수가 있고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뭐 지난 IMF 이후 뭐 카드채 사태나 뭐 일부 회사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좀 도미노식의 공포가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이번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래저래 뭐 실물 경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상당히 또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실업자 수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어떤 일자리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어떤 그 한 통계를 보니까 3년 7개월여 만에 일자리 수가 가장 큰 폭으로 또 감소를 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다 보면은 경제 주체들이 쓸 수 있는 돈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경기 자체가 기업들의 경영 환경도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이고 일자리는 또 줄어들고 계속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미 형성이 돼서 계속 악순환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예, 뭐 경기 침체 말은 많지만 이게 우리 피부로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분은 결국 실업자 늘어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맞습니다. 있겠죠. 예. 뭐 불안한 경제가 결국은 이 고용 감소로 좀 이어지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결국은 펼쳐진 것 같습니다. 어제죠. 이 통계청이 9월 고용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올해 취업자 수가 2,373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 명 증가를 했습니다. 뭐 증가했다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증가폭 자체가 2005년 2월 이후로 가장 적은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부가 당초 신규 일자리 목표치를 20만 명으로 했던 거를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뭐 사실 이 20만 명 자체도 기존 목표보다 굉장히 낮춘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또 절반 수준에밖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뭐 도소매 음식 숙박업과 뭐 제조업 또 건설업, 농림업 등이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또 전 분야의 고용 감소가 있었던 부분 역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통계를 잡을 때는 사실상 이제 뭐 신문지상이나 여러 군데 나왔지만 어떤 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든가 사실 그 어떤
정식 직업다운 직장다운 직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통계에 잡힌다라는 점을 놓고 볼 때는 실질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더욱더 많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도 좋지 않고 참 견디기 힘든데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보면은 앞으로의 상황이 더 염려스럽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데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세계 주요 국가의 실물 경기가 어려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뭐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서 예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죠, 이 삼성경제연구소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3.6% 정도 될 것이다. 결국 5%는 정부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보면 좀 희망치고요. 뭐 이제 민간 연구소들 뭐 해외에서도 이 3%대로 많이 보는 것 같아서 내년에 우리 경제 좀 어려워질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또 이 가계부채 증가 부분, 또 기업의 투자 감소 이런 부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고용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죠.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일자리답지 않은 일자리조차도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파트타임이나 뭐 시급 이렇게 아르바이트라고 하죠. 이런 부분마저도 줄어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지위별로 보면은 임금 근로자가 매월 이렇게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1% 정도 증가를 했지만요. 이 비임금 근로자, 즉 자영업자는 또 감소를 했습니다. 또 임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도 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이런 문제가 고소득층이 아니라 저소득층에서 좀 심각한 문제라고 짚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9월 고용 동향을 잘 살펴보면요. 이른바 이 화이트 칼라라고 하죠. 이 사무 종사자들은 6% 정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나 기계 조작, 좀 이른바 저소득층 종사자가 많은 분야에서는 오히려 좀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좀 결국은 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가 빠듯해졌다는 이렇게 좀 분석을 안 좋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실패했다든가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아예 어디 나서 뭐 노가다로 돼서 먹고 살지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아래쪽에 그 일은 내가 하려고 덤비기만 하면 그렇게 일거리가 좀 있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요즘엔 그 일거리 자체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경제 소득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약간 아래쪽에 속하는 분들조차도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런 경제 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국제신용평가 기관의 S&P가 우리나라 은행들에 대한 신용 등급을 또 하향 조정했다고요. 네, 신용 등급 전망을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제 그 스탠다드 앤 푸어스죠. S&P가 전망을 원래 안정적이었는데 여기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뭐 우리나라 은행들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은행을 비롯해서 우리, 하나, 뭐 신한, 외환은행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금융지주, 신한카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실상 외국계를 빼면은 이 국내 시중은행 모두가 이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뭐 S&P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글로벌 유동성 경색이 우리나라 은행들의 외환 자금 조달 위협해서 이 은행의 전반적인 신용도를 좀 해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이 한국 은행들의 외화 자금난에 대해서 정부가 별다른 지원책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뭐 얘기를 나눈 바 있지만 이 정부가 외화 거래 지급 보증 같은 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좀 역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 은행들이 받는 타격이 실질적으로 좀 있습니다. 당장 이 외화 채권의 발행 조건이 좀 악화돼서요. 이 은행들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고요. 또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전망이 강등됐다는 것인데 앞으로 이 신용 등급 자체가 좀 강등되면은 이 같은 위기가 더욱더 심화될 조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신용 등급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신용 등급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또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서프라임 윗등급이죠. 이제 알트 A 등급에 대한 그 모기지에 대해서도 어떤 신용 등급이 이제 조금씩 내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기관이라든가 또 알트 A 관련해서 어떤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기업들의 그 자산이 상각됨으로써 오는 그런 피해도 앞으로 좀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프라임 위기 비슷한 위기가 또 파도가 하나 더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현재 마이너스 8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59포인트가 코스피고요. 코스닥은 21포인트 하락한 369포인트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두 5%, 6%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하나씩 둘씩 늘더라고요. 자, 우리 증시 역시 지금 크게 몸살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몸살 걸렸을 때 그냥 따뜻한 데서 그냥 푹 쉬는 게 좋은 것처럼 이런 몸살 앓는 증시에서는 굳이 자꾸 밖으로 이렇게 놔둔다라는 표현, 즉 자꾸 이렇게 매매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손실폭만 더 커집니다. 매매 비용만 나가고요. 이럴 때는 그냥 누워서 푹 쉰다라는 생각으로 잠시 그냥 쉬시는 것도 오히려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출발센 증시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석이었습니다.